올해도 달력에 붉은 글씨가 낯설게 느껴졌다. 추석. 누군가에게는 풍요의 상징이겠지만 정옥에게는 그저 고요한 날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그녀는 새벽부터 깨끗이 쓸어둔 마당에 나와 대청을 바라보았다. 고향집이라고 부르기엔 이미 너무 오래된 집. 바람이 들이치면 벽지가 들썩거리고 처마 끝에서는 새가 둥지를 틀었다. 방 안에서는 조용히 라디오가 흘러나왔다. 진행자는 오늘 고향길 정체가 심하겠어요 라며 웃고 있었지만 정옥은 그 말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들렸다. 고향길에 오르는 사람들 사이에 누군가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짓눌렀다. 부엌으로 들어가 국을 데우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된장국으로 하지 뭐. 애들이 오면 갈비탕 좋아했는데. 하지만 그 애들은 이미 10년 넘게 명절날 이 집의 문턱을 밟지 않았다. 아들은 도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명절마다 이번엔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가요. 엄마라는 문자만 보냈고 딸은 결혼 후 남편 쪽 식구들과만 명절을 보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자 정옥은 허리를 구부려 불을 줄였다. 그녀의 손등은 군데군데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래도 그 손으로 만든 음식은 언제나 가족의 식탁을 지켜왔었다. 식탁 위에 밥 2그릇과 국 1그릇을 올려놓았다. 한 그릇은 자신을 위한 것, 다른 한 그릇은 그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계의 초침은 천천히 돌아갈 뿐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TV를 켜니 명절 특집으로 가족들이 모여 웃는 광고가 흘러나왔다. 그 화면이 너무 밝아 정옥은 눈을 돌렸다. 그 대신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표지가 떨어져 나간 앨범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2아이의 모습이 있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언제나 불안이 있었다. 빚을 갚기 위해 일터를 옮겨 다녔고 결국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정옥은 2아이를 위해 모든 걸 버텨야 했다. 아들 준호는 어린 나이에 책임감이 강했다. 엄마, 나 빨리 커서 돈 많이 벌게요. 그 말은 어릴 땐 자랑스러웠지만 나중엔 그 말이 아이의 짐이 되었다는 걸 알았다. 딸 은주는 조용했다. 공부를 잘했지만 늘 엄마와 오빠의 뒷전이었다. 엄마가 힘들까봐 늘 자신의 감정을 삼켰다. 그리고 결혼 후 한 번도 엄마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앨범을 덮으려던 순간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사진 속에 어린 준호와 은주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정옥은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머리가 아득해졌다.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왜 이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이게 언제였더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기억의 일부가 마치 지워진 칠판처럼 허공으로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정옥은 시장에 갔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오랜만에 멸치를 사려 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지갑을 꺼내려는데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할머니, 괜찮아요? 상인이 물었지만 그녀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마치 세상이 전부 낯선 언어로 변한 듯했다. 그때 이웃 순자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정옥 씨, 괜찮아요? 지갑 여기 있잖아요. 앞치마 주머니에. 아, 그렇네. 내가 또 깜빡했네. 순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봐요. 며칠 뒤 병원에서는 초기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며 말했다.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실 겁니다. 가족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세요.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다. 아들, 딸에게 걱정만 더 시키겠지. 그녀는 그날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 날짜를 적고 느린 글씨로 적었다. 만약 내가 너희 이름을 잊게 된다면 그래도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다오. 그 문장은 삐뚤빼뚤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추석 전날 초인종이 울렸다. 정옥은 놀라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커다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내는 사람은 며느리 김미선. 상자 안에는 정육 세트와 간단한 쪽지 한 장이 있었다. 어머님, 명절 잘 보내세요. 저희는 이번에도 서울에 있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살짝 웃었다. 그래도 생각은 해주는구나. 그날 밤 혼자 상을 차렸다. 냄비에 국을 덜고 불을 끄려는데 손이 떨렸다. 숟가락을 들다 떨어뜨렸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이제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구나.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앉아있자니 과거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소리, 남편의 웃음, 밥 냄새, 그리고 엄마 하고 달려오던 목소리. 그 소리들이 모두 공기 속에서 부서져 버렸다. 그날 이후 정옥은 매일 밤마다 편지를 썼다. 기억이 점점 흐려질수록 글씨는 더 또렷해졌다. 첫 번째 편지는 아들에게. 준호야,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자주 화를 냈지? 사실은 그때 너무 무서웠단다. 아빠의 빛 끊이지 않는 독촉, 너희 둘을 지키기 위해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살았어.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못했구나. 두 번째 편지는 딸에게. 은주야, 엄마는 내가 항상 조용해서 괜찮은 줄 알았어. 오빠한테 좋은 옷 사주며 내 옷은 미루던 날들이 아직도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괜찮아. 엄마 하며 웃을 때마다 엄마는 마음이 찢어졌단다. 세 번째 편지는 두 사람에게 함께 쓰는 편지였다. 내가 떠난 뒤에라도 명절에만이라도 서로 밥 한 끼는 같이 해다오.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감췄다. 혹시나 누가 치울까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신문지로 덮어두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이름조차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겨울이 오기 전날 정옥은 쓰러졌다. 이웃 순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식은 오래 돌아오지 않았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과 딸은 한날 한시에 병원으로 달려왔다. 준호는 병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엄마가 이렇게 되기 전에 내가 한 번이라도. 은주는 눈물을 훔쳤다. 오빠, 엄마가 병원 한 번만 오라고 했을 때 왜 안 왔어? 너는? 넌 언제 엄마 전화 받았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엇갈렸지만 침대 위에 엄마는 미소만 지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희미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준호야, 은주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떨어졌다. 장례가 끝난 후 집안은 고요했다. 은주는 먼지를 털며 서랍을 정리하다가 신문지 밑에서 봉투 3개를 발견했다. 준호에게, 은주에게 함께 읽어달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빠를 불렀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편지를 읽었다. 종이는 오래되어 약간 노랬지만 글씨는 분명했다. 너희가 멀어지게 된 게 다 내 탓이야.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두 사람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엄마가 사과하고 싶구나. 내가 아플 때 함께 못 있었고 내가 올 때 모른 척했어. 그게 전부 사랑이었다는 말 너무 늦었지?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다.
준호는 손으로 편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엄마, 이걸 왜 이제야? 은주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우리가 다시 보게 되길 바란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엄마가 남겨둔 간장게장 한 병이 있었다. 그 맛은 짠데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명절이 찾아왔다. 그 집은 이제 텅 비지 않았다. 준호와 은주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이 모였다. 마당 한가운데 정옥이 심어두었던 매화나무가 하얗게 피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밥 짓는 냄새, 웃음소리가 다시 그 집을 채웠다. 식탁 위에는 흰 국화 한 송이와 함께 엄마가 남긴 마지막 노트가 올려져 있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기억해다오. 은주는 조용히 노트를 덮고 창문 너머 봄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 햇살 속에 엄마의 그림자가 비친 듯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살짝 불었다. 창문가에 걸어둔 풍경이 울리며 마치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집은 다시 가족의 집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호는 노트를 꺼내 한 구절을 다시 적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깊었다. 몇 해 뒤 그 집은 기억의 정원이라 불리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잠시 멈춰섰다. 누군가의 기억이 사라져도 그 사랑이 남아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곳. 바람이 불 때마다 흰 꽃잎이 흩날렸고 그 속에는 여전히 정옥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명절마다 엄마는 여전히 너희 곁에 있단다.